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나눠보는 재림의 서곡, 재림의 나팔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속해서 가지면서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재림의 서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달에 한 번쯤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지난 6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고 7월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6월 달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돈되고 있는 이 혼돈의 세계 질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면밀히 잘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이 어둠의 양동 작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미리 여러 다양한 전조들이죠. 징조들을 말씀 주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셨거든요. 머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 징조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빨리 너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라. 아니면 세상의 일들에서 마음을 더 이상 그만 쓰고 하늘로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다양한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중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주님의 예언에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예언들이 속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일어나 깨어있으라고 하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차치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잘못하면 그 시간들을, 중요한 시간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경고의 말씀, 경각의 말씀을 주님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에 지난 6월 달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6월을 통해 돌아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돈되는 혼돈의 세계 질서, 어둠의 양동 작전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림의 서곡, 재림의 나팔 소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중간중간 꼭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막 이게 무슨 일이 뭐가 되나 보다, 뭐가 이루어지면 또 막 일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닐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징조 혹은 여러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면밀히 깨어서 그 징조들을 살펴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과 대조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기 주시해서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살필 줄 아는 그런 이런 여유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미사일을 쏘고 서로 이러니까 그냥 또 다시 시작되는 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저 돌아다니는데, 물론 하마스가 일어났을 때는 대단했습니다만 이번엔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또 중동 문제는 성경으로 봐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수선한 그런 것들을 보았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예언이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볼 때 이 예언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6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태복음 16장의 1절로 3절, 이건 교과서입니다. 이건 정말 교과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정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는 항상 뭘 분별하라 그랬는가? 천기만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천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얼마든지 저희들이 또 아무라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천기는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천기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는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럼 천기란 무엇이냐? 한번 보시자고요. 천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징조잖아요. 하늘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들이란 말은 주님께서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도 계시예요. 천연계를 통한 계시가 되겠죠. 근데 천기는 창조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셋째 날이 마치고 이제 넷째 날이 될 때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고 광명으로, 이게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건이거든요. 해달별을 만드는 그 사건인데,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 모든 것들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징조예요. 사시나 일자나 연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징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6월, 7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여름 감기는 이렇게 뭐도 안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오면서 이 음성이 이렇게 감기 음성이 나서 좀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하실지, 그러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여름에도 이런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네요. 하여튼 저 음성이 조금 이렇게 좀 거북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냥 또 그것도 이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 저런 음성도 들을 만하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떨어지질 않네요, 점체로.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징조를 이루는 것이 해달별.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오니 천체 여러 다양한 이론 속에 뭘 두셨다? 징조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실 때도 직접 예수님이 하늘에다 징조를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도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이 마지막 때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기 뭐예요? 여기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 이럴 때 해달별을 만들어진 넷째 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게 뭐예요? 징조라. 뭐 하는 징조?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라는 거죠.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에서 이런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흔들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뭘 보셨다고요?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징조들이 있지만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인자의 징조겠죠. 인자의 징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가까운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천기, 해달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기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도처 일어나고 있어요. 해달별의 변화, 태양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냥 이 솔라 플레어가 지구의 이 자극을 약하게 해서 골라보텍스가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름에 무지 더운 데도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있고, 겨울인데도 따뜻하고, 어떤 때는 겨울에 너무 춥기도 하고, 어떤 쪽은 너무 덥기도 하고, 이런 이상 기온과 이상 난동과, 그래서 얼음이 빙하가 녹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징조와 관련이 있는 징조들이죠. 이 진료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을 정도로 천기는 이미 다 뭐하고 돼 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징조들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남은 건 뭐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별이 흔들리는 이것만 오면 예수님 오신다. 이 정도로 천기는 우리들이 뭐예요? 이미 익숙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하고 불안한 요소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시대의 징조잖아요. 시대의 징조, 시대의 표적. 근데 이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의 표적,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랑이 식어지고,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시대적 징조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대적 징조 중에 징조는 어떤 징조냐? 영적인 징조가 되겠죠, 사람들의. 그래서 여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이 겪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난이라는 걸 읽으셨어요? 근데 그 환난을 포함하고 있는 그게 7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별미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이제 계속 또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러분 14장까지 보고 있으면서 빨리빨리 제가 별미를 하기 위해서 이 재림의 서곡을 좀 늦췄는데요. 그렇게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 속에 이 환난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때는 이미 우리들의 거의 모든 그야말로 운명은 작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미 그만큼. 그런데 그게 무슨 재앙이냐면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있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환난을 포함한 재앙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인류는 더 그 이후에도 있을 거니까. 역시 이건 뭐라고 말하면 좋나? 죄의 역사는 마지막을 가져올 거다. 여기까지. 그러면 진노가 마치면서 죄의 역사가 마친다. 보시는데 이 7 재앙은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 내리는가?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적을 쏟으라. 첫째가 대적을 쏟았더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와우,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재앙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짐승의 우상과 음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재앙의 원인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재앙,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동원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원된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는구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지막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인류가 합동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그것을 받은 사람만 내리는 거 아니라 그것들을 받게 한 그런 그 권세자들에게도 내리겠죠. 이것이 7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7 재앙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면 된다 이거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시대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 시대의 표적.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누가 말이야 너희한테 주님이 올 때가 가깝다 때가 됐어 뭐 뭐리 해도 그거 유동하지 말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배도가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것이 배도란 말이니까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천기가 아니고 시대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표적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천기는 아무나 다 볼 수 있잖니. 보니까 너희가 잘하네.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붉으면 굳겠다는 거. 다 하네 시대의 천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대의 표적은 모르느냐? 즉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이렇게 짐승의 우상과 표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살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으로 말한 이것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는 사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더라. 제가 맨날 이거를 읽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어도 또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빙조나 지적들이라는 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내가 보면 13장 11절부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왔는데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난 자. 와우. 여기 계시록 13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 짐승이 나와. 하나는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2번째 나온 짐승은 땅에서 나왔는데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하는 짓을 가만 보니까 양처럼 나온 짐승인데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먼저 짐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더라. 안 하면 어떻게? 다 이렇게 다 죽이더라. 이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으로 생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 2 짐승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었고 이거는 양처럼 올라온 짐승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대적하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해.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지는 이 얘기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라야 재앙이 내려진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봐야 되는 시대의 표적을 보는 우리들의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엄밀히 살펴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재앙의 7 재앙이 마지막이다.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 7재앙은 어디 내린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이에 가까이 왔다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단 말이고, 이게 아직도 멀었다면 아직도 예수님 오실 게 멀었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별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2장 마지막 종말 사건을 보면서 13장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전전 시간에 13장에 뭐 했습니까? 먼저 나온 짐승은 중세 타락한 정말 중세 이렇게 하나님을 자리를 말이죠. 찬탈하려고 했던 타락한 중세 교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온 용 같은 짐승은 1766년 독립을 선언하고 탄생한 신대륙에서 탄생한 땅같이 말이죠. 신대륙에서 탄생한 우리 미국을 말한다. 그런데 이 대륙은 뭐였다? 양같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기독교의 종주국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기독교 나라가 돼 있다. 양 같은 나라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라가 언젠가 용 같은 나라가 될 거다 말했는데 우리는 그리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짐승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양처럼 일어난 짐승이 언젠가는 어떻게 하게 된다? 먼저 짐승, 중세를 장악했던 타락한 교권, 지금은 말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타락한 교권이나 교황권이나 바티칸이나 이런 모든 것들과 결탁해서 합계, 먼저 합동돼가지고 그 먼저 짐승에 경배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교권에 수하 노릇을 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 이것이 우리들이 아주 살펴야 될 얘기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나라가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가 양 같은 행세를 하다가 용처럼 되는 때는 어때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때는 용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이 말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타락한 이 교권과 뭐가 돼야 돼?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권과 합동돼서 영적인 이런 것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 안 하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한다는 거는 경찰권을 갖는 거죠. 경찰 국가로서. 그러니까 이건 정치나 군사적 패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경제적인 패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나라인 미국이 전 세계에 뭘 하는 거예요? 경제적 패권과 군사적, 정치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죠. 우리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 현재 여기 이 나라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세계의 모든 경제적 대국으로서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할 때라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답은 분명한 거예요. 여기 다른 거 해석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정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디와 바티칸과 합동돼서 그 일을 하겠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이제 오늘날까지는 지금 뭐예요? 미국은 늘 이렇게 이 중세 교권, 타락한 교권의 바티칸과는 각을 세우고 왔던 나라가 되었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함께 신성동맹을 맺으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아주 가까웠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그걸 반대하고 그걸 다 무시했다. 근데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더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또 그것이 요원한 관계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이번엔 이랬더니 바티칸의 총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레오 14세가 등극하면서 미국군이 되더라.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지네요. 세계 정치, 경제, 그다음에 영적 그런 질서의 개편이 반드시 이렇게 새롭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더니 드디어 외국을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전 세계에 말이죠. 락스타와 같이 지난번 중동 3국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카타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정부 때는 반미했어요. 반미하면서 친중국, 친러시아로 가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가니까 그냥 돈 싸들고 와가지고
친미로 돌아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갑자기 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그야말로 돈 싸들고 친미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미국은 뭘 했어요? 소위 말하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에 이렇게 되면서 뭐 관세 이런 그 딜도 협정도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 중동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마가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를 내세우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했는데 미국을 여기 퍼스트란 말이 이번엔 미국이 그냥 탑이라는 의미로 지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렇게 그 중동을 방문하든 어디를 가든 그 비하인드는 오늘날같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인기 있는 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5월, 6월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골든돔 시스템을 발표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에도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하는 골든돔 이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을 완전히 이게 전 세계가 다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있는 걸 하겠다. 굉장히 미국 사회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고 미국에서는 물론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미국 국내에서 일이 벌어지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민국이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일입니다. 이미 지난 행정부 때 미국 사회에 불법 체류자들이 그야말로 1000여만 명 이상 불법 체류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들어와서 그저 좋하고 착하고 이쁘게 사는 게 아니고 온갖 무시무시한 범죄, 마약, 이렇게 여러 사건에 연루되는 이런 것들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딱 막으면서 무조건 불법 체류자들을 다 추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LA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LA에서 이것이 뭐로 변질됐느냐? 어마어마한 이렇게 불법 체류자를 추방시키는 일이 폭동으로 변질되면서 LA가 마비되게 됐네요. 그래서 LA가 마비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FBI나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뒤에는 뭐가 있어? 이거 민주당 이게 개입돼 있어. 조지 소로스가 뒷배가 되고 있구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만. 우리가 그거 정보 다 갖고 있어. 이러면서 뭘 보냈어요? 연방군을 투입시키는 거죠. 주방위군과 미 연방 마린을 해병대도 보내면서 연방 방위군을 보내니까 이제 이게 자자들 기미가 보이는 거죠. 아직도 군데 그것도 있지만은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연방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어떤 또 빌미가 있었느냐? 그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데 멕시코 깃발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불법 체류자를 나가라는데 멕시코 깃발이 흔들리냐? 멕시코 외무장관은 멕시코 캘리포니아 독립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이다. 그러면서 방위군이 들어간 것이 완전히 이제는 명분이 확실해져.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라는 주지사가 연방 주방위군을 왜 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맘대로 사용하느냐 법원에 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연방 방위군 법원에도 괜찮다 그래갖고 4,000명이 넘는 연방군이 여기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멕시코 깃발 흔들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에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길 법한 일이 되고 내란으로 이렇게 나라에서는 규정하면서 두 뒷배가 됐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찰나에 또 갑자기 뭐가 됐느냐? 6월이에요. 미국의 250주년 건군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200금년 건군절에는 트럼프하고 생일이 또 같은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미국 이 건군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건군절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한테 말이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니까 또 같이 만났으니까 그런 선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군절 행사를 그야말로 이제 막 거창한 건군절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우리 미국의 군인들은 잘 기억하세요. 미국의 군인들은 will be there. 어디든지 미국 군대는 갈 수 있다. 어디든지. 뭐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거든지 다툼이 있든지 또 미국의 국익에 위배가 되든지 미국을 누가 협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미군은 언제든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깃발을 흔들면서 LA에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이런 일에 이민국에 추방하는 거기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미국 국내뿐만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이 된 거죠. 이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절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이 건굴 생산의 반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노킹.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슬그머니 반 미국 대통령, 반 트럼프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했느냐?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노킹,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뭐로 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말이지 왕권 전제나라 하는 거지 민주주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야간 50개 주에서 전체적으로 이거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거 하지 말아라.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말이야. 지금 건군제 행사라 군인들 저렇게 하는 거 해가면서 미국은 말이지.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 이러면서, 엔티 트럼프 대통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쓰러지게 됐고요. 왜?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미국의 또 주류 사회에서는 이젠 더 이상 이것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네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반 트럼프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또 어떤 운동이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미국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저 너무 막 나가는 애들이라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오히려 더 어떡하는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이런 운동들을 반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동들이 길게 못 가고 아니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지금 군데군데서 자그맣게. 그러나 이들의 배후가 누군지를 이 정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줄을 대주고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대서 이런 운동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국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킹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식에 담아두셔야 될 얘기라는 걸 이제 이따 잠시 보기로 하고요.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G7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 G7,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있는데, 미국, 여기, G7 회의 하기 전에 갑자기 세계적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갑자기 그냥 이란에 있는 이런 무기 이렇게 미사일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공장 아니면 그런 수뇌부 이런 데를 그냥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란에서 또 이스라엘에가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바람에 또 중동에 이제 이렇게 이 전화가 불어치가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용감무쌍한 이스라엘이 이란에 말이죠. 후티 반군, 예멘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 하마스, 또 헤즈볼라, 다 니네들 말이야. 전부 이란이 다 지원한 뒷배지. 그래서 이란을 그냥 본토를 원점을 타격해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제 엄청난 이런 그야말로 핵전쟁까지 불사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전쟁이 이제 한 열흘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이란 너희들 2주 기간 줄게.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든지 2주 기간 줄 거야. 안 나오고 그냥 안 끝나면 그냥 안 둬. 니들 때릴 수 있어. 2주 기간 줄 거야. 그래 놓고 G7 그 회의에 갔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일찍. 끝나기도 전에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2주 걸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자마자 다음 날 그냥 미국의 폭격기 가가지고 본토에서 출발한 미국의 폭격기가 가가지고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시설을 타격하는 벙커버스터를 토탈 14개를 쏴버리면서 이란에 있는 말하자면 말하자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마크에서 핵물질을 추출하는 핵 추출하는 기나 특별히 포르도 같은데 나탄자 여기 그다음에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핵 출출하는 그런 거 이런 거 이 모든 이런 것들 추출하는 이런 것들 이 무슨 뭐 핵 미사일 보관 창고나 이런 데를 완전히 어떻게 됐느냐 그냥 초토화 시켰죠. 그래서 이 초토화 시킨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뭐냐면 완전히 여기 다 이 완전하고 토탈리 어블리버리티는 다 제거됐다. 이제 더 이상은 이란은 핵 이거 끝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핵 저기를 스트라이크 하고 저기를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뭐 완전히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냥 막 역사적인 역사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세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들이나 매체들 그다음에 또 엔티 트럼프 이런 쪽에서는 그거 뭐 벙커버스 쐈지만은 그거 뭐 아니다 408kg의 뭐 우라늄 핵 추출 물질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른 데로 빼돌렸다 그래가지고 뭐 이란은 뭐 지금 여전히 핵 개발하고 있다 막 3, 4개월이면 다시 이거 만회하고 간다 여기 지금 때렸지만 완전히 파괴됐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다 뭐 그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미국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그거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떨어질 때 뭐를 말했느냐면 난 G7 어그리먼트 거기에 사인하지 않겠다. 뭐 이제 G7에서 이란과 중동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막 전쟁 그만하고 이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너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왔더니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G7에서 너희들 말이야. 우리 미국이 세계에 뭘 할 줄 알고 천만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G7에 있는 나라들이 국방비가 전 예산의 2%였던 국방비를 대통령이 그냥 와버리니까 5%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막 거대한 미국의 승리다, 대통령의 승리다 이러면서 G7에서 국방 예산을 연 2%에서 5%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러면서 미국 국내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미국의 사법부가 권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무슨 명령을 내리면 이거를 연방 판사나 지방 판사들이 연방에서 파송한 지방 판사들이 와 여기서 못해 그러면 대통령령도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걸 막아서 그런데 이거를 이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미국의 대통령령이 그렇게 축소되는 그런 것들을 연방 판사나 이런들이 아니 나는 사법부에서 대통령실이면 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왜 행정부의 수반에서 한 것을 지방 판사가 그걸 그렇게 묵살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맞지 않다. 그 연방에 수호해가지고 연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내린 어떤 것들을 지방 판사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에서 완전히 그래서 여기 말이야 빅 저셜 빅토리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큰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내리면은 지방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라. 이러면서 된 게 뭔 말이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의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다. 완전히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엔 원정 출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부모가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런 건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받겠죠. 그런데 아빠는 있고 엄마는 없다. 아니, 엄마는 있고 아빠는 없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래도 그것을 나라에서 심사해가지고 시민권을 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국에 났어도 시민권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출생지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국적 출생지주의를 완전히 대통령실이 없애버린 거죠. 그것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무슨 원정 출산이나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여기까지 요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그 대통령의 입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지와 파워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고 그 원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방위군을 캘리포니아 LA에다 파송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도와줄까? 전화해서 도와줄까? 그거 가야 되잖아? 아니,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 지금 내란인데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고소했더니 이번에 이제 이런 법을 내리면서 대통령령으로 했으면 그걸 끝이다. 그리고 연방에서 대통령이 나라가 내란인데 그런 요지가 있는데 어떻게 군 안 보내느냐? 그건 합법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굉장히 이렇게 저게 법적인 용어고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렇게 풀어드리긴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연방 법원에서 그 명령을 어떻게 이게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이 영을 내린 것을 연방의 지방법원이나 이런 데서 거의 판사가 말이죠. 판사가 그 대통령령을 이렇게 못하도록 묵살하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많이 신장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이제 뭐 자이언트 윈이라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버스라이트 시티즌십이라는 게 그거예요. 미국에 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을 받는 그런 것들 이제는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내리면서 이건 굉장히 큰 승리의 순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미국 안팎에서 이뤄졌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란에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핵 과학자들 그 다음에 이란의 그 군 장성들, 특별히 이제 이런 그 핵물질을 지구하는, 그 다음에 미사일을 얘기하는 이런 장성을 합쳐갖고 약 한 60여 명의 군수뇌들과 핵 과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0명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60명의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 아메리카 투데스, 이스라엘 투데스, 막 말하자면 반미, 반이스라엘 이런 분위기를 막 고무화시키면서 이런 거 헤메인이 옹이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작했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 벙커버스터로 그 완전히 핵 추출하는 그런 기지들이나 핵 물질을 만들어낸 그런 기지들을 폭파시켜버린 다음에는 시스파이어, 전쟁 종식, 휴전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휴전하라 해서 휴전한다고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 하마스나 가자 지방에 가자라고 하는 내부적인 게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된 거고 이란은 이제 이란도 말이죠. 니들이 그 14발의 벙커버스를 쐈으니까 우리도 14발 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카타르에는 미국이 다 쐈습니다. 다 막고 한 발만 기지에 떨어지는 이러면서 그 휴전에 합의가 된 거죠. 자, 이렇지만은 세계나 아니면 이런 내부적으로는 부들부들 끓는 거죠. 근데 이란은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야말로 망가진 토들 이렇게 파괴된 그런 상황인 것을 실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 트럼프 이렇게 정서를 가진 나라들이나 이런 데서는 뭘 하느냐면 괜히 그 트럼프가 그 헌거에 대해서 그걸 막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내. 근데 특별히 막 한국의 이런 쪽에서는 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런 차에 그런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란에서 뭘 내렸느냐면은 이란의 시아 이슈라는 건 뭐냐면 이란이나 이런 데 이슬람 나라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경전이고 그것들을 적용하는데 사리아 뭐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경전의 내용을 이제 이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인 법으로 사용하는 이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은 이게 파토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 파토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죽여버려라. 그 다음에 IAEA 그 핵 사찰하는 총장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원수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슬람 하나님의 원수다. 누가요? 여기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파토아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슬람 경전을 따른 시행세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토아. 그런데 그거를 내려서 이렇게 네타냐후나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란 사람들이 또 이제 막 그거 따라가지고 뭐 미국을 뭐 어쩌고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떡하고 이러면서 이란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런 그 하메인이 이런 성향을 가진 이란의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도 이란 완전히 우리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레이짐 체인지 이란의 정권이 반져서 우리도 이런 그 아주 그냥 구태한 이런 그 종교적인 이런 신정 시대를 끝장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이란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노리고 바꿔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 미국의 공격으로 거기가 완전히 다 초토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정도면 완전히 초토화된 것. 유수한 메인 이렇게 그래서 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뭘 했느냐? 미국 내에 있는 이란에 있는 그야말로 슬리퍼스에 잠들어 있는 이란의 또 반미주의자들의 그런 것들을 운동도 이렇게 다시 또 깨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6월 달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에게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이 다 많이 아시는 거 제가 그냥 순서의 설명만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연관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와우. 이제 이 골든창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미국에 가는 변호사인데 이분은 이게 그 아시안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중국 문제의 전문가인데 이번에 이란의 그런 이란이 지금 얻어맞았는데 지금 이상하죠? 이란이 얻어맞았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어요. 북한도 가만히 있어요. 왜요? 북한은 한마디 했죠. 아유, 동맹이 뭐 그랬다고 우리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슬쩍 발을 뺐습니다. 중국 아무 소리 못해. 사실은 핵 이렇게 기지나 이런 것들을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을 지원했는데 러시아 미사일 방공 시스템이 이번에 완전히 그냥 전멸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할 말 없어졌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이제 그런 핵 관계 이런 거 한 거에 할 말이 없게 됐고 북한은 자기들이 핵 이런 걸 줬잖아요. 주고 기술도 주고. 근데 우리는 동맹이 뭐 그랬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이번에 이란이 저렇게 됐는데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꼼짝 못하고 있다. 결국은 이란 때린 거는 뭘 향한 거다?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니들 손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발표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봤죠? 미국의 건군절 행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자, 어디든지 이렇게 미군들 서포트를 한다고 하면서 어디든지 미국에 유익된, 미국에 해가 된다거나 미국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말로 이번엔 또 미국에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위해서는 미국 군인들, 아메리칸 소저예요. 웨이비 돼요. 거기에 언제든지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조금만 확산시키면은 전 세계의 경찰력을 미군이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란 끝장나는 날, 여기 뭐가 됐느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관세협정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 물건이 중국 들어가는 거는 10%만 관세를 내고 중국 물건이 미국 들 때는 30% 내는 걸로 사인이 끝났습니다. 베트남도 사인 끝났어요, 어저께. 베트남은 미국 물건은 베트남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가, 관세도 없이. 그리고 베트남께 미국 들어오려면 20% 한대요. 여러분, 관세,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뭘 보냈느냐? 앞으로 9일입니다. 다음 주죠. 9일까지 전 세계 지금 미국과 이런 무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나라들은 전부 9일까지 편지를 받을 거예요. 당신네들 관세 어떻게 할지 편지를 받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전 세계를 지금 뭘로요? 경제적인 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관세를 통해서 제재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서. 자, 여기에 지금까지 보신 건 뭐냐면은 세계의 경제 질서가 어디를 중심으로?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완전히 지금 다시 이렇게 잡히는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완력 앞에 다 들어오는 걸 지금 보고 있네요. 세계 경찰력이 될 수 있는 군사 정치적 패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느닷없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더니 이게 지금 미국의 핵협상 이란에게 60일 기간을 줬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60일 날 딱 끝나는데 이란이 안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그랬으면 니들 왜 안 나왔어? 근데 니들 우리한테 맞을 차례 해놓고 그냥 2주 남았다 오더니 그냥 이틀 만에 때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때리면서 누가 지금 겁을 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 이게 겁을 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계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그만 전쟁하라, 휴전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듣죠. 그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쫄깃거리게 생겼죠? 그런 상황이죠. 놀랍게도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틀림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이 있어요. 콩고 내전, 가봉, 콩고, 수단 이쪽에 내전 지역.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의 이제 아프리카 연합의 수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 땡큐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말이야 우리한테 이 서한을 보내고 전쟁 휴전해갖고 지금 아프리카의 내전들이 지금 종식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영향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의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느냐? 땡큐 트럼프 대통령. 다카 고맙습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이번에 미국 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네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경제, 정치 모든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걸 아는데 단순한 재편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이러면 이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했던 중세 교권의 수장과 나중 나온 짐승이라고 했던 양같이 올라온 미국이라고는 이 수장 나라가 함께 지금 뭘 하면 아주 이제 좋은 관계를 가면 뭐 겉으로는 이게 등을 돌린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등 돌릴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쪽은 종교적인 수장이요, 한쪽은 경제 군사적인 그런 패권을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일이 미국으로 이 모든 경제나 여기 정치나 군사적인 이런 패권이 다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기 나중 일, 결국은 이것이 무엇으로 돌아간다? 두 짐승의 합동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것이 다음으로 가는 우상이 서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두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세계 경제 패권, 정치 군사적 패권은 어디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모인 다음에 미국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모인 다음에 이걸 안 하면 죽이기도 하고 이걸 안 하면은 다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인을 향해서 지금 그러려면 미국이 최고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형식상 이런 의미만 가지고 미국이 강대국이다. 무슨 양극세계다 해서 중국, 미국 그랬지만 여러분 이제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 이제 끝났죠. 완전히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제 중국도 끝난 것 같고 북한 정권은 볼 거 없이 저거 끝난 정권이고요. 러시아 얼마 안 갑니다. 이제 살 수도 없어요. 가난하게 돼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혜로운 정치가가 있는 나라들은 이런 성경적 이해를 하면 마지막 패권이 어디로 간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른 지금 어디로 미국으로 돌아와요?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와.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카타르 이런 데가 다 돈 싸들고 미국으로 오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런 때 지혜로운 이 나라의 의정자들은 다 미국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세계가 그렇게 가는 것이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중국을 바라봐요. 중국을 바라본다는 건 미련해도 그거는 바보가 없는 거죠. 왜? 그러잖아도 지금 중국이 끝나지만 중국은 절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사라져갈 나라를 향해서 왜 중국에다 목을 내가려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북한을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북한은 이미 저 정권은 끝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북이 좋다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절반이 북한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제가 이게 한국에서 많은 연락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성경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은 성경이 안 나옵니까? 예, 언젠가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좀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은 마지막 때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목사로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최고의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합동돼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편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을 뒤로 뒀겠다.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백성들이 고생을 무지무지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참 불행한 일이지만 나라를 의정했던 의정자들은 절대로 고생 안 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고생한다고 베네수엘라 하잖아요.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나 이런 정치가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왜? 지 나라가 망하게 되면 또 어디로 망명할 거예요. 돈 싸들고.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문 내리는 순간 6조를 갖고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백성들, 정말 불쌍한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몇 사람만 앞에 나온 사람이 반미해야 된다, 친북, 친중하자 그러면 다 와르르 딸려가는 거는 나라를 완전히 죽여도 자기는 살 길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속는다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고 안타깝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노킹이라는 말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말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 말 자생적 탄생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아니, 지금 노킹 이런, 지금 이게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왕도 아니고, 이 나라가 무슨 왕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제도는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 기자가 묻는 기자 은근히 네가 킹 노릇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그렇게 묵사화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중들이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양처럼 올라온 나라예요. 양처럼 올라와서 기독교의 종주국처럼 되어 있고 짐승들은 앞에 나온 짐승은 뿔에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면류관이니까 어쩌면 이것이 왕권을 의미한다면 왕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양에게는 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나 노킹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은연중에 뭐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킹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용처럼 말하는 사건이 이건 굉장히 가까이 오지 않나. 왜요? 이 나라가 양의 나라에서 용의 나라로 가는 이런 부분들. 사람들은 왕이 없는 나라인데 스스로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왕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킹이란 말은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지만 결국은 또 뭐를 의미해요? 반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 사회에 또 한 가지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여기 이 케네디 여기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뭘 이번에 의회에 이렇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건부 장관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Wearable Health Data Collecting Technology 이거를 하도록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4년 안에 이렇게 4년 안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건강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러면서 명분을 미국인의 40% 이상의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려면 뭘 해야 돼요? 건강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웨어러블이란 말은 내가 차르든지 갖고 다니든지 이게 웨어러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모든 미국 사람들이 건강정보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옷처럼 입고 다니도록 이렇게 하래요. 그것이 전화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뭐가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모든 신상, 특별히 건강정보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늘 지금까지 2030 어젠다에서
이제 이 팬데믹 트리트가 금년 5월에 통과되면서 미국의 보건부 장관은 백신 자유를 준다.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한 거 말 억지로 맞게 백신 요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대신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팬데믹 트리트는 그랬지만은 여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웨어러블 헬스 데이터 테크놀로지라 그래가지고 트랙 모든 건강 정보를 이렇게 하는 것을 트래킹 한다. 이러면 이것도 또 무서운 일이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건 뭐가 되느냐.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2030 어젠다와는 달리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내용적에는 같이 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노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모든 경제적인 거, 정치, 군사적 패권이 거의 다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확실합니다. 뭐 지금 이란과 이 전쟁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합니다. 중국, 곧 중국, 미국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친미하자고. 북한 친미하자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 바보 되는 건 남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북한 틀림없이 친미로 돌아섭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무슨 말을 안 넣는 이유는 북한하고 남한을 지금 비교해 봐요. 어디가 더 미국에게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북에 있는 사람들 투표해 보세요. 미국하고 손잡자 하는 거 좋아할 사람 그러면 북한 백성들은 거의 100% 찬성할 겁니다. 이 일부 정치 공산당들 빼놓고. 그러나 한국은 친미하자고 하면 반대한다면서요. 다 북한이 좋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길에 서 있는가? 세계적 패권 국가와 등을 지게 되면서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미국하고 지금 손잡으려고 저렇게 난리인데 러시아도 미국 말에 저렇게 꼼짝 못 하는데 이게 참 한국의 이런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세계적인 현상들과 지금 우리 미국으로 모든 것들이 재편되는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바로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그 바로 우리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다. 재림의 나팔 소리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얘기는 그날이 심히 가깝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히 떠나셔서 심고 거두는 일을 좀 하실 수 있고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영향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빨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이 심히 가깝다고 하는 희망이요. 새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는 축복된 얘기죠. 물론 그 앞에 있는 재앙이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생의 사람이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되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